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완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여야 간 정치권으로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이 문제하고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죠. 그 고속도로의 노선이 변경되는데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 이런 논란이 또 지금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요. 또 이제 내일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을 해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이제 설명할 예정인데, 현재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이슈가 과연 이제 그 정치판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성 위원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여야가 공방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하고 이제 일본 정부, 우리 국민들은 이제 반대 여론이 많죠.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그렇게 네. 방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또 일본 국민도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찬성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과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야 간의 공방을 삼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내일 우리 정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네. 편견 없이 좀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나 IAEA 원자력기구 발표보다는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 네. 좀 신뢰가 좀 더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걸 네. 너무 여야 공방으로 삼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이라든가 또 김웅 의원, 또 천하람 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걸 실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자꾸 야당이 왜 괴담을 퍼뜨리냐 이렇게 공격할 게 아니고 좀 걱정하는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좀 우리가 좀 받아 안아서 좀 차분하게 잘 설명하면 좋은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고, 네. 저도 정부 여당이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꼭 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이 불안해하는 어떤 건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여당에서 좀 더 지혜롭게 대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 의원님께서 이제 방금 편견 없이 좀 정부의 발표를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현실 정치에서 야당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굉장히 녹록지 않고 철야 농성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저는 편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이미 민주당의 입장은 확정적이 됐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핵 폐수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 오염수를 여러 가지 필터 과정을 거쳐서 네. 그다음에 핵물질을 제거하고서 제거한 물도 또 바닷물로 희석을 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과학의 영역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레이가 방사선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는 안심하고 지금 엑스레이 찍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 사람들은 엑스레이 어떻게 찍죠? 위험하다고. 방사선인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처리해서 방류하면 네. 그걸 지금 현재의 기술 이걸로 판단을 했을 때 인체에 무해하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저런 거 한 10년 동안 방류하고 30년 동안 방류한다는데 네. 그렇게 되면 30년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야? 라는 그 불안감 같은 거는 정부 여당이 해소를 시켜줘야죠. 그것도 저는 과학적으로 해소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미 본인들은 편견 여부를 떠나서 확정을 했습니다. 저거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쟁화되는 거고요.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당도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지금 농성하잖아요. 내일 우리 정부에서 아무리 발표한다고 해보세요. 그거 아마 민주당이 절대 안 받아들일 거요. 아니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2년간 연구하고 검증한 결과도 깡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민주당에 더 이상 어떤 설득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여권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국민과 상대해서 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뭐 그 설득의 단계는 넘어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은 이미 뭐 확정이 돼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주당도 결국은 이제 민심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이 있었을 때 이제 광우병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걱정들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좀 민주당에서도 이제 그런 민심을 이제 받아 안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촛불 집회도 이제 하고 그랬던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하고 우리 정부가 협상을 하면서 뭐 연령을 좀 이렇게 제한을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미국산 쇠고기 먹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많이 신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제 과거에 한때는 천안함이 뭐 침몰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원인 불명이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어뢰에 그걸 건졌죠 우리가 잔해를.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되니까 이건 북한의 소행 이구나 물증이 있고 또 우리 정부하고 이제 전 세계 어떤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그 어떤 민심을 또 이제 받아서 이제 그 이상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과학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 민심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뭐 괜찮겠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하는 데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 민주당에서도 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태도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과학인데 왜 그 못 믿느냐, 왜 야당은 자꾸 괴담만 퍼뜨리느냐 이렇게 공격적으로 태도를 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부하고 우리 여당에서도 이건 일본 정부에다 우리가 철저하게 촉구를 하겠다. 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차분하게 계속 설득을 해 나가면은 뭐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재 민주당이 뭐 철야 농성, 필리버스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별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제 그 좀 비판적인 아니요.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 그게요 네. 별로 그렇게 민심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이 방류로 인해서 우리가 생선회를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게 관심이 있는 거지. 민주당 의원들이 뭐 철야 농성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 불안한 민심이 더 커지고 뭐 우리 민심이 그렇게 간단한 민심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입장도 네. 이미 거의 뭐 좀 확정이 된 분위기 같습니다. 확정이 됐죠. 예.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다음 달부터 이제 바다에 방류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보도를 했고 11일에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 중이다. 이게 더불어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민감한 시기인데 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도 의제에 올라오게 될 텐데 포함해서 좀 어떤 논의들이 오갈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IAEA 보고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아마 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우려에 대해서도 전달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다만 그 우려가 후쿠시마 방류하지 마라.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IAEA가 권고한 대로 일본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알프스라는 그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그 핵종을 제거한 뒤에 희석을 해서 방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은 그대로 일본 정부가 진행을 하느냐는 걸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한 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모니터링 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느냐. 왜냐하면 IAEA도 이게 30년 동안 방류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IAEA는 그 모든 절차가 그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실제 그 방류가 진행됐을 때 안전한 절차가 다 지켜지는지 그걸 검증하는데 아마 우리 정부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기시다 총리에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광원 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약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반대 의견을 전달해 달라 이렇게 이제 좀 요구를 했네요. 이제 할 겁니다. 뭐 우리 대통령이 당연히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걱정하고 있다. 이걸 전달 안 할 리가 없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지금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거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좀 수입 재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할 텐데 이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느냐 이게 네. 중요합니다.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어쨌든 일본 정부의 그 결정을 뭐 존중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이제 일본 정부도 일본 국민들의 건강을 네. 걱정하는 뭐 선진국이죠 일본도. 그래서 존중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은 아무래도 걱정이 많다. 이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의 내용보다도 이게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 그 영상도 아마 그 많이 잡힐 겁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과연 그 어떤 표정과 어떤 몸짓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우리 그 다수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 맞구나. 우리처럼 같이 걱정을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좀 대통령실에서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걱정이 담긴 태도, 그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볼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음 이제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굉장히 이제 좀 날선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고 이건 다음 정권에서 추진해라. 민주당 정권이 어떤 그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목소리를 확실히 뭐 어떤 그 좀 뭐 확실히 내라. 뭐 이렇게 이제 또 요구까지 한 상황입니다. 오늘 그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TF까지 꾸렸던 민주당의 상황과 또 원희룡 장관의 이런 결정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 이제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저는 제기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노선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희룡 장관은 이제 본인은 이 의혹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백지화라는 그야말로 극약 처방을 냈거든요. 네. 백지화하면 그러면 서울에서 양양까지 지금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야 하는 그 주민들의 불편함 이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백지화는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재검토를 해야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놔야 돼요. 그게 뭐 강상면으로 가든 강서면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네. 놔야 되는 거예요. 양서면. 네. 양서면으로 가든 네. 놔야 되는 거고 다만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그 의혹을 해소하는 해법을 찾았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면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재검토로 다시 좀 뭐 그 또 선회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되겠습니까? 장관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이 결정을 원희룡 장관 혼자 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참모들도 우리하고 협의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제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에요. 일단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문제인데 역시 정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아니 막 이렇게 뭘 걸자고 그러고 자기 정치 생명하고 장관제 걸 테니까 민주당 간판 걸고 뭐 그래라. 무슨 싸움꾼입니까? 무슨 도박꾼입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주 괜찮은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좀 너무 말이 좀 망가진 것 같아요. 지금 최 의원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게 지금 대통령 가족이 뭐 연루됐다는 그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도로를 안 놓겠다고요? 이 지금 도대체 무슨 결정을 이따위로 하는지 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아니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 양양간을 좀 더 손쉽게 네, 오갈 양평. 수 있도록 예. 양양이 아니고 참 양평이죠. 양평간 도로를 손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요구에는 부응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라고 또 이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하고 이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막걸리 회동을 했는데 여기서 뭐 막걸리 5통을 마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전했고 또 SNS에는 나라와 민주당 걱정을 포함해서 여러 말씀을 또 나눴다 이런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행보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귀국한 다음에 꼭 이제 그 예의상 찾아가야 되는 장소가 있고요. 또 네. 찾아뵈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이제 쭉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초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두 분이 굉장히 국정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죠. 두 분이 아마 막걸리 5통 마시면서 여러 가지 나라 걱정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얘기는 내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내놓지 않는 게 옳은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 해봐야 전임 정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뭐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봐야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이후에 이제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 안에서 별로 그렇게 반향은 없어요. 아 그냥 뭐 인사를 하러 이제 다니는구나 뭐 이런 정도지. 이낙연 전 대표 귀국을 계기로 뭐 당내 개딸과 뭐 수박 간의 논쟁이 뭐 벌어졌다거나 뭐 그런 얘기가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더 차분히 지켜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뭐 이재명 두 분이 만나는 것만 이제 좀 일정이 남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뭐 좀 조용하게 언론도 좀 지켜보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별로 이렇게 크게 부각시켜서 보도를 좀 안 하고 있죠. 정작 관심가는 이제 그 사안이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회동 여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뭐 저도 그 비슷한 견해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기자들이 주목할 만한 뉴스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서 의례적으로 인사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기에 뭐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아 있었겠죠. 아니 민주당 좀 이렇게 앞으로 안정적으로 잘 그 협력해서 하십시오. 그 하나만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의례적으로 뭐 네. 자기 고향에 갔다가 그다음에 본인을 본인의 뭐 정치적 그 기반인 뭐 호남 지역 한번 돌고 그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 뭐 묘소도 가고 뭐 만나고 뭐 이런 정도죠.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의미 부여할 만한 건 그러니까 아니다. 기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네.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거기서 그냥 그 인사 정도 하고 뭐 서로 걱정이야 당연히 했겠죠. 지금 민주당 걱정하는 국민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정도 차원의 걱정이 오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뭐 사실 탐탁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서울에 네.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만남을 아마 가급적이면 네. 뒤로 미루려고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네네. 뭐 그 만남에 대해서 뭐 추가 말씀 없으시면 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재명 현 대표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둘이 라이벌 관계냐, 네. 뭐 한 사람의 정치적인 이득이 다른 사람의 손해냐,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약간의 공동 운명체일 네. 수 있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같이 가야 되는 일종의 뭐 순망치안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대선 주자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달린 문제죠.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관계에서 뭐 그렇게 특별히 긴장감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총선은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예. 그건 긴장 관계죠, 당연히. 긴장 관계고 내년 총선을 지금 현재의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변화된 체제로 치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위상도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긴장 관계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어떤 체제로 가느냐에 대한 셈법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오고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총선을 말씀하셨는데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여야 이제 2+2 회동이 있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제 협상을 7월 15일까지 끝내겠다고 강조했는데 15일이면 이제 다음 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까지 여야가 이견을 좁히고 과연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다른 후쿠시마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별로 선거제도 개편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15일까지 될 거라고 예상하는 네. 의원들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의원 정수를 줄이자, 비례대표를 다 없애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 논의 자체가 증발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국회의원들의 어떤 쟁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정도 어떤 대통령급 또는 대선 후보급 정치 지도자들의 이슈일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겨우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아, 네. 비관적으로 보시는군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의 예를 봐도 이렇게 선거 한 9개월을 남겨놓고서 선거구제가 개편된 적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은 곧바로 의석수의 증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이 선거구제를 가져갔을 경우 우리 당이 몇 석을 더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요 2+2 회담 이런 거 가지고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은 양당의 대표급의 결단이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는데 각 한 30초씩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또 특보로 좀 임명이 됐다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MB맨이었고 대표적인 MB맨이었죠. 네. 10몇 년 만에 다시 또 복귀를 했는데 이 정권에서 MB맨들이 오랜만에 속속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뉴스. 특히나 유인촌 장관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그런 또 인사였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어떤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은데 짧게 한 30초 정도씩 들어볼까요? 글쎄요, 30초 만에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어떤 인맥의 인재풀의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쪽은 탄핵 이후로 많이 몰락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이 사람들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많이 기용할 수밖에 없는 네. 측면이 있고요. 문화 쪽에 지금 박보균 장관의 리더십에 약간 부족함을 느껴서 특보로 좀 임명을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유인천 특보의 어떤 활약이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활약이 기대된다는 건 오히려 좀 실세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실세라기보다도 이제 보완하는 정도의 보완하는. 역할을 네. 할수 있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이제 특보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특보가 허세가 되기도 하고 실세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근데 그 특보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특보는 또 수족이 없어요. 그 반면에 박보균 문화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박보균 장관보다 아마 유인촌 특보가 더 힘을 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유인촌 특보의 그 역할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아까 하던 얘기인데요. 대통령 가족의 어떤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이 사업을 백지화하면 양평 국민들은 그냥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백지화를 다시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서 고속도로를 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영화 곡성의 대사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노래 가사도 하시고 또 영화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IAEA 보고서 이건 그야말로 전 세계의 그 과학자들이 모여서 내놓은 결론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걸 깡통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과학에 맞서는 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줄 논평까지 들어봤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김건희 여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한 해석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